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제 수도권에서 나온 쓰레기가 전국으로 흩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수도권 매립지에 생활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가 됐죠. 그래서 이제 공공소각장도 한계치에 다다랐고 새 소각장 설치도 이제 번번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 있는 지자체들이 비수도권 민간 소각장들과 이제 계약을 맺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가령 서울 이제 25개 자치구 가운데 21군데가 다 계약을 맺고 있는 실정이고 서울 강남구 쓰레기는 충북 청주시로 가고 있고 금천구 쓰레기는 충남 공주시, 서산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청권이 대체로 많고 멀게는 강원도까지 보내는 곳들도 있는데 쓰레기는 나온 곳에서 처리를 한다라는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은 이미 무너졌고 그 부담이나 위험 또 희생은 비수도권 주민들이 떠안고 있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언제까지 계속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당장 지금 올해만 해도 수도권만 직매립이 금지가 됐지만 4년 뒤에는 전국이 다 금지가 되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5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동안 소각장 부지를 마련하는데 실패를 했으니 남은 4년은 어떻게 상황이 달라질까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사실 미지수인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접근 방식을 조금 달리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의 홍수열 소장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대규모 소각장을 지어서 한 방에 문제를 해결하자. 자꾸 이렇게만 접근을 하니까 소각장을 못 짓게 되면 문제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수도권 지자체들이 비판받아야 될 지점은 소각장 추진하는 것만큼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진짜 그만큼 진심을 다해서 노력을 했느냐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조금만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게 되면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들도 많이 있어요. 어떤 게 있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조금 알아봤는데요. 특히 이제 직매립 대응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쓰레기 감량 그리고 재활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활용을 보면 분리배출 사각지대를 우선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 생활 쓰레기가 가정뿐만이 아니고 비가정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령 상가, 학교, 사무실, 오피스텔 같은 곳들이죠. 상당히 많은 양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공간들은 사실 건물 차원에서의 어떤 분리배출이나 선별 작업이 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게 이제 폐비닐인데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를 대상으로 이런 분리 배출을 좀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지자체가 관리 감독을 좀 하자, 강화하자. 그렇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재활용량을 늘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또 다른 게 있나요? 또 하나는 현재는 종량제 봉투를 버려지고 있지만 거기서 이제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을 발굴하자라는 건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파쇄된 종이입니다. 보안 유출 때문에 이제 소각장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 양을 따졌을 때는 보안이랑 좀 무관한 일반 종이들이 훨씬 많이 이제 버려지고 있다는 건데 이 얘기도 한번 홍수열 소장 이야기로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실마다 소형 파쇄기를 두고 파쇄한 종이들은 다 종량제 봉투예요. 그런데 이거 재활용할 수 있는 종이거든요. 수거를 거부하거나 하는 현장에서의 잘못된 인식이 더 크게 작용해요. 파쇄된 종이는 재활용 안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기술적으로는 파쇄된 종이는 제재회사로 들어가면 다른 종이하고 같이 재활용하거든요. 결국은 이제 파쇄된 종이가 제재회사로 가는 경로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아, 파쇄된 거, 뭐 찢어지고 그러니까 잘게 쪼개진 것도 얼마든지 재활용이 가능하다 이런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경로만 우리가 만들어주면 살릴 수 있는 자원이 많다는 건데요. 대표적인 게 또 일회용 기저귀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유아, 신생아뿐만이 아니고 성인용 기저귀 같은 경우도 사실 요즘 뭐 요양시설이라든가 병원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전부 소각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 재활용이 가능해요? 네, 그게 가능한 게 이미 일본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재활용 시스템이 가동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사실 경로를 마련했냐 안 했냐의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 밖에도 뭐 화장실 핸드타올이나 동물의 뼈 같은 것들도 이제 재활용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물의 뼈도 재활용이 돼요? 네, 그 안에 인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기술적인 문제가 좀 가미가 된다면. 근데 이럴 때마다 나오는 건 경제성이겠죠. 그걸 뽑아내는 비용과 그냥 처리하는 비용이 어떤 게 싸냐. 네. 이렇게 접근하니까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소각만이 완전한 답이 될 수가 없는 게 지금 우리 국가 정책이 어쨌든 직매립 금지 그리고 또 하나가 탄소 배출 감량 마지막이 이제 재생원료 공급을 확대하자라는 건데 소각만 하게 될 경우는 이게 상충을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재활용으로 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부지런히 고민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아직도 이제 분리수거할 게 아직도 많다. 많습니다. 네. 캐다 보면 더 하자. 네, 부지런히 발굴을 하자. 이게 결론이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유승민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맞습니다.